부정선거 발본 세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탄핵 주동 세력은 부정선거를 은폐해야 하는 세력입니다. 부정선거는 내란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으며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선동하는 자들이 바로 부정선거범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들과 결탁한 배후 또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들이 일삼는 선전선동의 좋은 먹이감들이 부패한 우매한 민중들입니다.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은 부패한 우매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또한 게으르고 우매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우매한 민중들은 일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쉽사리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민중들은 선동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량한 국민들을 우매한 민중으로 타락시키는 소수의 반국 가세력들의 농간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획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팀의 승리를 결정한다면 모든 팀과 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심판과 한편이 되려고만 함으로써 진정한 스포츠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선거의 척결 없이는 국가와 정치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언제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은 언제든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만을 할 것입니다. 종래에는 국가와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정선거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등신들아 그 부정선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거기 무엇이 내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헌정식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헌정시설을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민주당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괴물인 거예요. 괴물. 영화에 나오는 괴물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정질서를 마비하고 국정을 마비해서 보다 못해 내가 일어났노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당신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비상계엄령 이번에는 확실히 옳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인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우파에 기생하지 말고 넌 나가라 그랬거든요. 우파에 기생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대통령의 몸에다가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이 이게 탄핵이라는 거예요. 탄핵. 이런 미친 이 양반 입에서 욕은 못하겠고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친 자들의 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훨씬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자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언론에 장악된 사람들이 그리고 주사파에 장악된 사람들이 우리 말을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한 것이 뭐예요? 황교안 대표님이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대통령밖에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이제는 외쳤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떠들어도 이야기하지 않던 것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가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열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부정선거는 척결되어가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목도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아스팔트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노력은 반드시 후대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과 부정과 정의가 싸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지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질 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 저는 100% 공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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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들이 말해요. 딱 개헌 비상임을 선포하니까 내란죄라고 합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리라나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나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 추정이래요. 그래서 작범들이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를 누가 그것을 명명합니까? 끝나자마자 불법을 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까지는 굉장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의원이었거든요. 경기도 의원에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 제가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수석 대변인. 제 입으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라 그래도 갈 수가 없고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 얼마나 많은 자유와 정의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그 일을 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의 국민의힘에 있다가 내일에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에 가고 이런 짓거리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내란죄들이 헌법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발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국가세력 집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부정선거 수사와 조사를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해온 대응처럼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사를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는 떳떳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히 그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자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주모자들, 공범들, 부역자들, 협력자들을 척결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며 국가와 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국가를 위기에 종국에는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완성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획책하는 자들이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입니다. 부정선거를 총기획하고 있는 극악범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들, 부정선거에 협력하면서 부정선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자들, 부정선거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국가를 이용하고 팔아먹는 반역자들입니다. 부정선거범들의 부정선거 모의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 범죄이며 반국가적 내란 범죄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배후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조직과 배후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한 7년을 넘게 아스팔트에서 우리 개고생했죠. 그야말로 그죠? 개고생 아직도 개고생을 하고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큰 짤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두 어린 딸 손을 붙잡고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같이 깃발을 들고 추우나 더우나 아스팔트에서 1년 6개월을 두 딸 손을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6개월이면 재판 판결이 나겠지. 1년이면 나겠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지. 도대체 이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권이 바뀌어도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힘이 못 미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선관위와 사법부였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하나 밝히겠다고 계엄령까지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바꿨는데도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하냐면 우파 내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소리치는 멍청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우리 정권, 우파 정권을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킬 용기를 못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부정선거로 대선 떨어졌을 때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서 전 세계 모든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밤도 익어야 아가리를 벌리고 벼도 누렇게 익어야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벼를 씹자마자 배고프다고 그걸 추수하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내란 선동이라고 사악한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국가 행정이 마비가 돼야 됩니다. 둘째, 어마어마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실제 내란 주범은 입만 띄면 눈만 뜨면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이 내란 주범입니다. 국가 행정을 제대로 못 돌아가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좌파 언론인 김어준 같은 작자들이 내보내는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보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저 폐악질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감사원을 탄핵하겠다, 국방부,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사법 시스템을 다 탄핵하겠다는 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이들이 벌이는 짓거리가 내란이고 그걸 옹호하면서 하루 종일 가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런 좌익 세력과 싸우는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대통령을 향해 역으로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이 작자들을 보고도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40%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40%도 40%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란의 두 번째 주범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론 조작하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그들이 가짜 여론을 조사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30%도 겨우 못 넘는 지지율이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57%로 늘어납니다. 말이 됩니까? 여론 조작, 이게 바로 내란 두 번째 주범입니다. 자, 우리는 부정선거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 침투해 있는 간첩 세력, 중공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위협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공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주변에 내 이웃과 친구 중에서 제가 요즘 직장을 다녀요. 제가 아스팔트에서 5년 이상을 구르다 보니까 가정 살림이 피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직장 동료가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젊은 층들이 매일 TV나 이런 언론에 속아서 머리가 작용화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느 날 저한테 여직원이 그래요. 언니, 탄핵이 부결돼서 너무 속상해요. 언니는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통치, 아주 이제 중요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게 바로 불법인데 그거는 부결되는 게 당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선동하느냐? 계엄령이 떨어져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관광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모든 자영업자는 다 망하고 다 이제 난리가 나게 생겼대요. 그 내가 보기에는 다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들이 이런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집회를 마치시고 집에 가서 식사하지 마시고 이 근처 가서 다 식사하세요. 네? 장사가 잘 되게 계엄령이 떨어져서 내수가 망했다. 관광객이 안 와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헛소리 안 하도록 여러분들 밥 많이 사 먹으시고 외식 많이 하시고 쇼핑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석 달간만 집중적으로 가계 지출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윤석열을 지킨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코가 깨지 마시고 윤석열 좀 지키면 어때? 그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면 지킬 거면 지켜야 됩니다. 였습니까? 언론이 매일 쏟아냈던 그 많은 뉴스 중에서 진짜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맨날 한동훈발, 민주당발, 누구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지만 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것은 청와대발, 대통령실 발에서 나오는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딴 거 볼 거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2번의 총선을 통해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실물 투표지들이 차고 넘치도록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득표수 조작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구의 사전투표에서 63대 36이라는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동시 선거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1 곱하기 1은 1, 1 나누기 1은 1이라는 산수 법칙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1000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일정한 비율의 득표수는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발견된 실물 부정투표지들만으로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임에도 부정선거 주범이나 공범이기 어려운 언론이나 집단에서도 이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들로 치부하면서도 철저한 선거조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무결성 여부는 조사해보면 될 것을, 그러면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끝내 이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각종 언론을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는 부패한 세력들과 기회주의자들도 이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하며 선거 무결성과 음모론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편의 승리에만 환호하며 내 편의 패배에만 분노하는 자들, 이처럼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부정한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들입니다. 공정한 민주선거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 편, 너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외면은 언젠가 우리 모두를 공멸케 할 것이며 파멸과 파국의 시간을 맞게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철저한 수사를 외면하거나 거부해온 세력들은 자의반 타의반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는 부정선거의 주범들인 반 국가 세력들에게 협조하는 공범이거나 동조자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진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방관해온 사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상부상조하며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공명공정한 민주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탄핵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탄핵을 당해보니까 나라가 잘 되는가요? 다 무너졌지요. 그 무너진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탄핵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안보가 다 무너졌는데 탄핵했다는 자리 희낙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런 거 또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민주당의 꼼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도 요 앞에 오늘 이따가 4시 한다고 그러죠? 요 앞에 몇 년 전에 탄핵했습니까? 탄핵 발의를 했었습니까? 뭐 지난주라 지난주에 탄핵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난리를 피우다가 안 됐잖아, 여러분. 일주일에 다시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1년 뒤에 하는 거 좋아요. 막 좋다고. 근데 일주일 뒤에 한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들어보니까 천대엽이라는 자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 뭐라고 그랬더라? 탄핵이 합당하다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천대엽은 대법관 아닙니까? 맞아요! 현직 대법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성을 지켜야 되죠? 예! 그런데 지가 나서서 탄핵은 계엄령은 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법관이라는 자, 대법관의 수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이거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지킬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4시간 뒤에 어떤 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가짜와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날씨에 쌀쌀한데도 많이들 모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추울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그래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제 정말 절체절명인데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얘기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명령을 다 모아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계엄령까지 했던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합시다.
목숨을 걸고 우리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저기를 세워 나갑시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속기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가라. 네. 정무열, 김명선, 김명선 어디 갔나? 대구 부관대 대원이십니다. 빨리 안 올라가요. 네. 김명선 아닌데. 대신 올라가라. 부정선거 추방하자! 부정선거 추방하자! 부정선거 추방하자! 추방하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네.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헌은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입니다. 개헌문 올랐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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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와 적절하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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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와 적절하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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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권오영 변사회 강신업, 고영일, 김기수, 김사일, 노태우, 박주연, 윤영진, 이준기, 장재, 정희연, 허만호, 현성삼 변호사 외 법률가 일동입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좀 중대한 그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를 앞두고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서신 우리 한교안 대표님과 여러 애국 또 정말 선배님들,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부정선거에 대해 4.15 총선 후에 부정선거 재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주장도 하지 못했고 그런 증거를 제시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하는 많은 의혹은 부정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그게 안 돼서 우리 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주신 대법관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신 것이고 그리고 법원의 요즘 태도가 죄가 되는 것도 무죄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걸 또 분명히 아시고 계엄령까지 선포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선관위 서버를 이제 압수하려고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천대엽 대법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또 내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했는지를 수사에 나섰는데 그것도 가장 대한민국이 직접 뽑아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러한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데 그걸 또 내란이라고 이렇게 나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지만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진영과 세력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계엄은 울었다. 탄핵 반대. 계엄은 울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반국가 세력 민주당은 해산하라. 부정선거 척결하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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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애국 우파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수사 국회 해산을 위한 제4차 자유민주 파수꾼 행진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